자, 퇴직급여 조정 파트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세법과 거의 다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내, 회사 내에 적립하는 거, 야, 니네 회사 못 믿어. 그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회계상은 당연히 하라고 하고 있지만, 얼마까지, 퇴직급여 추계까지 설정하라고 돼 있지만, 세법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설정하게 되면, 필요경비 불산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쩌라고, 어떻게 비용 처리하라고? 퇴직연금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라는 얘기죠. 아울러 법인과 달리 개인의 대표자는 퇴직소득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도 안 되는 거고, 그 외 내용 법인세법과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다시 개인의 법인의 대표이사는 당연히 임직원 근로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급여 처리하는 거, 퇴직소득 비용 처리하는 거 가능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대표자 급여 처리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니까. 그리고 퇴직소득도 처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마찬가지로 법인세법과 유사한데요.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누구에 대해서 대표가 아니고 종업원입니다. 개인의 사업자 대표는 안 돼요. 종업원에 대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필요경비 산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확정급여의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나오는 거. 요건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갑니다. 원래 예금 넣어놓고 이자를 받게 되면 당연히 이자 소득으로서 금융소득 과세가 되는데, 금융소득 과세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에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고요. 자, 필요경비 한도액은 DB형과 DC형이 있는데, DB형은 불입할 수 있는 금액과 실제로 불입한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을 뭐라고 하죠? 불입할 수 있는 금액 어떻게 해? 퇴직급여 추계까지 불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계 기준이라고 하면서 단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에서 현재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계 기준으로 해서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실제로 불입한 금액, 예치금 기준이라고 하는데, 단기말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을 한도로 하고요. 기초잔액에서 기준감소액 빼고 기준 납입액을 더한 이 금액이 예치금 기준 실제 납입액이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물론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이 있으면 그건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 계상액하고 세법상 한도에 비교해서 한도 초과된다 그러면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한도 미달액은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제가 여기 손금과 필요경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복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나는데, 용어는 똑같아요. 필요경비든 송금이든 법인세법에서 송금이고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고요. DC형은 필요경비에 다 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 DB형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법인세법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담금 납입을 한다라고 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증가하면서 보통예금 자산 감소합니다. 그리고 부담금 경비에 산입을 하면 어떻게 퇴직급여 그리고 퇴직연금 충당부채로 설정을 하죠. 그러면서 퇴직금 지급을 해요. 그러면 퇴직연금 충당부채부터 먼저 없애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찾아오겠죠. 나머지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설정되어 있는 게 있다라면 이거 끌고 오는 거고, 없으면 이거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면 되고요. 신고 조정은 이렇게까지는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부담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부담금에 대한 송금 산입, 필요경비 산입을 안 했다. 그때는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산입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될 거고. 자, 요렇게 퇴직연금 충당부채가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세무조정, 필요경비 불산입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 필요경비 산입했던 거 여기 불산입 여기 만나서 상계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DB형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결산 조정으로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고, 퇴직연금 수령할 때 퇴직연금 충당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하면
뭐 회계 조정, 세무 조정할 게 없잖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무를 좀 수월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기장이라든가 결산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해온 거 뭐 조정한다고 했을 때는 뭐 할 수 없이 하겠지만, 안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고 직접 기정을 한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DC형은 그냥 불입시 비용 처리하면 끝. 이렇게 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볼게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크게, 세무조정상 할 게 없다고 봅니다. 불입하는 거 필요금비 인정 안 하니까. 여하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 충당금 세무조정을 먼저 하고 퇴직연금 부담금 세무조정을 진행한다는 얘기 했어요.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이 서식의 거의 대부분 다는 뭐라고요? 합계잔액 시산표라든가 관련 분계사항들 조회서 직접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퇴직연금 부담금은 아까 제가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 사례 모두 다 봤죠?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산 조정, 아니 신고 조정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신고 조정한다는 얘기는 회계 처리, 부담금 불입할 때는 하겠지만 비용 처리할 때 그 처리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산 조정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고 조정 유보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자, 7번 부인 누계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단기 말 현재 퇴직 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인데 거의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14번 본인의 필요 경비 계상액은 회사가 뭐예요? 결산 조정상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금액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세법상은 한도가 5천만 원. 근데 회계상 계상액이 3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만큼은 플러스 되는 금액이죠. 이 플러스 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된다 그러면 이게 더 크다라고 한다면 한도 초과되니까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분을 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게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쭉쭉 다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자, 이 19번 그리고 요 24번, 23번 있는데 이 부분은 금액은 자동적으로 일치할 거고요. 24번 기퇴직연금 예치금 납입액은 단기 납입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19번에 요거 19번 기축 퇴직 연금 예치금 수령 및 해약액 이 부분의 의미는 뭐냐면 기초 퇴직연금 예치금이 필요경비에 산입이 됐어요. 그 후에 다시 회수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회수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회사가 퇴직급여로 처리했다라고 한다면 올해 필요경비 산입을 해놓고 퇴직급여로 처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중으로 비용 인정이 되는 거니까 필요경비 불산입 또는 총수익금액 산입. 아하, 제가 법인세법에서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손금산입, 입금불산입이 같은 내용이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 플러스 단기손익에 플러스 되는 과정이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은 각 사업년도 소득 단기손익에 마이너스 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금산입이든 송금불산입이든 똑같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은 마이너스 되는 항목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소득세법도 마찬가지. 총수익금액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총수익금액 산입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과 똑같이 왜 퇴직연금 예치금이 필요경비 산입된 후에 다시 회수됐는데 그러면 퇴직연금 충당부채하고 상계해야 되는데 퇴직급여로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해버리게 되면 이중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필요경비 불산입 또는 총수익금액 산입이 되는 거고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했다 그러면 총수익금액 산입,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해서 이중에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똔똔 되는 거니까 큰 적이는 없어요. 수령 및 해약액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연도 중 퇴직금 지급액 감소로 처리를 하면 되고요. 자, 이게 신고 조정의 사례고 결산 조정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한다는 얘기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19번 퇴직연금 예치금 수령 및 해약 계획은 요 부분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과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예치금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관련 회계 처리, 결산 조정, 신고 조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요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송금 산입, 필요경비 산입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쭉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퇴직급여 조정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쭉쭉 이어져 나갑니다. 지급이자 조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급이자 조정, 여기 화면에 경로는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주요 내용은 법인세법과 유사한데, 요거,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법인세법에서 가지급기 인정이자를 계산을 했어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이 부분 두 가지를 같이 봤는데, 소득세법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자, 이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법인세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법인의 대표와 법인과 법인의 대표는 완전히 남남이에요. 즉 우리 아버지가 세우는 회사인데, 우리 아버지 그 회사인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법적으로는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 주주들 완전히 다 남남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법인 통장에서 돈은 막 마음대로 쓴다. 이건 뭐라고 했어요? 가지급금이라고 했고, 가지급금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인이 대표이사가 됐든 누구한테 됐든 돈을 빌려준 거니까 원금도 회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자 상당액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자 상당액을 인정이자라고 얘기했고, 그 법인에 대한 차입금이 있어서 지급이자가 나가고 있다면 차입금 중에서 가지급 상당액만큼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부인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인과 법인 대표이사는 완전히 남남이야. 그런데 개인의 경우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의 경우 여하튼 열심히 사업을 해서 개인 사업자 통장에 돈이 잔뜩 쌓여있다. 그거를 마음대로 갖다 쓰고 하는 건 그건 네 마음이에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 사업자는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얘기도 해요. 개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냐, 법인 사업자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부분 중에 법인 사업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든가 회사 자금을 내 마음대로 막 못 빼쓰다 보니까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마음대로 뺐어도 상관이 없어. 그건 네 돈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이렇게 운영을 계속하는 이런 부분들도 가끔 봤는데, 여하튼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없어요. 대신 지급이자 불산입 관련해 가지고요.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법인과 마찬가지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경비 부인을 하면서 법인세법과 달리 초과 인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본래 업무와 관련해서 돈을 빌렸어요. 대출 받았어요. 그래서 이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부분들 해당되는 이자가 있다면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공동사업을 나중에 공동사업에서 살펴보겠는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관련 이자도 필요경비에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주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예요.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중에서 차입금 적수 중에 초과 인출금 적수, 즉 뭐냐면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전에 그 총액 중에서 차입금분의 초과 인출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에 대해서 이걸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하는데, 이 초과 인출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는 어떻게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크면 초과 인출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초과 인출금에 대해서는요, 지급이자 부인하는 거, 대출 받아서 사적으로 쓰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입금 있는데 그거하고 사적으로 쓰는 부분들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는데, 이때 사업용 자산 부채의 범위로 보면, 일단 사업용 자산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이 금액이 커야지만이 사실은 초과인출금이 적게 나오는 거니까 장부가액으로 하면 떨어지죠. 이게 떨어지겠죠. 장부가액은. 장부가액이 뭐라고요? 다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다르죠.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거. 일반적인 예금과 적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금 적금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적금 많이 잔뜩 계상해 놓은 거 그거 사업용 자산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예적금 갖고 예금과 적금 갖고 영업자금으로 쓴다든가 뭐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사업용 자산이겠지만 영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적인 예금 적금 같은 경우는 사업용 자산에서 이거 빼버릴 겁니다. 빼버리면 초과인출금 늘어나겠죠. 자, 부채로 계상된 차입금과 연계해서 예치한 예금 적금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사업용 자산에 포함합니다. 포함하면 이게 늘어나니까 초과인출금이 적죠. 초과인출금이 적게 돼야지만이 과세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라는 얘기. 자, 매출채권과 매수금은 당연히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죠. 대손충당금을 차감을 할 거냐? 그거 차감하지 않고 계산해 주겠대요. 땡큐. 부채에서 충당금 및 준비금 등은 제외해 주겠대요. 땡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범위를 계산해서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 자,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에서 합니다. 자, CF11 요 회사 선택 요게 있는데 요거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인별로 사업자별로 초과인출금 산정을 위해서 이 CF11 회사 선택 클릭해서 정리를 하고요. 자, 상단에 F12 해서 불러오기 해가지고 클릭해서 사업용 자산 명세 그리고 부채 명세 이런 부분들을 쭉 반영을 합니다. 자, 요거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자, F12에서 불러오게 되면 사업용 자산 부채 쭉쭉쭉쭉 다 불러오는데 만약에 다 불러오는 것 중에서 자산 중에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게 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거 혹시라도 예적금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해당 자산 클릭하고 상단에 삭제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삭제 눌러줘야 돼. 사업용 자산에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뺐다고 해서 점표해서 삭제되고 막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막 맘대로 막 삭제해야 돼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화면에서 삭제하는 거죠. 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 요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에서는 자산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있다면 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커서 두고 F2 키 눌러가지고 계정과목 입력 확인 키 누르면 불러온다라는 거. 그래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적수 불러오는 거 쭉쭉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 자, 1번 사업용 자산 명세부터 해가지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적수까지 자료가 입력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로 갈 거야. 초과 인출금의 적수가 자동 계산되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사업용 자산 명세, 부채 명세 쭉쭉 이렇게 불러오고 그래서 초과 인출금의 적수가 쭉쭉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 반영하고 요거 반영하고 요거 반영하면 요게 자동적으로 쭉쭉 계산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안 해. 컴퓨터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서 이 탭 지급이자 조정명서 2탭 다음에 지급이자 조정명서 1탭에서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 요 탭으로 가가지고 뭐예요? 이자율별로 쭉 나와 있죠. 이자율별로 지급이자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초과 인출금 자 이자율하고 지급이자 하면 차입금 적수 쭉 계산이 되겠죠. 요거 나머지 다 삭제하고 하면 초과 인출금이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필요경비 불산이백이 쭉 다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여기 쭉 나오고 여기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 불산입액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금액,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이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쭉 될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액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뭐 할까? 여기야, 요 위에 이 위에 화면에 F3 조정 등록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반영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아까 제가 둘 이상 사업장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 했네요.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총수익금액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액란에 여기다가 과목
금액, 소득 처분은 뭐 인출 처분하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자, 2개 이상의 사업장 운영할 때 사업자별, 인별로 계산한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CF11 회사 선택을 클릭해서 클릭해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2 이상의 회사를 합해서 정리하고요. F12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시에 반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쭉쭉 이렇게 하고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가 인별 합생 금액으로 자동 반영되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않는다면 직접 수정 반영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쭉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테니까 이후에 세무조정사항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